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발기는 주식의 일부만 이제 인수하면 되죠. 반드시 총수 중에서 한 주 이상만 인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는 25만 주 중에서 20만 주 인수했죠. 됐어요. 그다음 이제 제 301조에서 공모를 하든 연구 모집을 한다. 주주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집 서류이기 때문에 청약을 했죠. 투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320조에서 이제 청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 내가 사겠다 이제 의사표시를 하죠. 근데 비진이 의사표시란 말은 이제 거짓말로 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이 거짓말 한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 한 대로 비진이 의사표시 거짓말 한 대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그걸 알았을 때 뭐예요? 무효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이란 말은 그런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도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가 이제 그 법률효과는 유효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무효이지만 우리는 이제 상법은 특별법이고 돈에 관해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악이이더라도 악이란 말은 좋고 나쁘고 아니라 뭐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성립 등기됐어요. 그리고 창립총회 출석해서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주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 주식 인수가 나 무효였다. 나 이게 사기당했네?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이해됐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무능력자나 사회행위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못한다. 이게 바로 이제 주식 청약에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자의 중요한 거. 아까 332조. 박스. 요거. 그렇죠? 갑 3법을 규정없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가설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때 실제로 주식을 승낙한 사람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보고 납입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게 1항이다. 여기에 거. 자, 그런데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고 그 타인이 주식이 배정이 된 경우 누가 주식 인수인이 될까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332조 2항에서는 납입만 규정하고 주식 인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판례에 따라서 계속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 판례가 실질에서 사용자가 주도된다 했는데 우리 2017년 3월 23일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명의 대여자 그럼 어떻게 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람 이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도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빌려 쓰지 말고 자기 명의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런 취지예요. 자, 이어서 이제 모집 설립의 절차 이제 3 뭐,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을 배정하고 인수하죠. 배정은 자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자이행 돈을 내야 되겠죠. 전액 납입주의.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장소에다 내야 된다. 만약에 자기에게 직접 납입할 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납입, 통모는 무효, 경금은 유효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가설인 등은 앞에 봤던 것 똑같이 풀어놨습니다. 자,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실권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을 때 창립총회에 보고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 주식 인수인들이 모여있는 창립총회가 뭐냐?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 그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성립하니까 다시 주총으로 흡수가 되겠죠? 네. 납입과 현물 주차가 완료될 때 직접 소집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네. 뭘 하냐? 발기인에 보고하고 임원 선임하잖아. 이사 감사.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변경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음. 그다음에 정강을 변경할 수도 있고 설립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이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정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까지는 공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발기 설립일 때는 뭐 하는 거야? 정관 작성, 공통, 인수, 납입, 선임, 조사 등기 이렇게 하고 모집 설립도 정관 작성, 공통, 발기는 한 주 이상 하고 발기 설립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모집인들은 청약 승낙에 의해서 창립총회 개최하고 이사 감사 뽑고 조사 등기한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관 작성하고 이제 블라블라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설립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등기하면 이제 태어나는 거야. 권리 능력 갖고 법인격 취득해. 그리고 이제 이 운영 중에 설립 주주의 무효가 있다고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안 태어나서 안 태어났지. 이걸 뭐라 그래? 설립 중 회사. 맞아요? 이걸 설립 중 회사고 태어나 태어.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하면서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효력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어떤 게 만들어졌으니까 창설적 효력이겠죠. 그다음에 운영 중에 이제 이 설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다음에 이 설립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할 게 이거야. 음, 이게 이제 검토 사항이지. 검토 사항은 이제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 설립 등기 및 이제 설립하는 하자 먼저. 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이 됩니다. 이제 법등기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이제 엄마 뱃속에 또 태어나면 이제 법인격을 갖잖아요. 그럼 회사가 성립된 거, 설립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설립 등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럼 설립 등기는 317조에 있는데 설립 등기로서 이제 설립은 종료가 됩니다. 법인격을 취득하고 이제 회사가 상인을 합니다. 이 준칙주의라 그래. 준칙주의란 말은 법에 정해진 것만 다 따르면 회사가 성립돼. 뭐 주무관청 허락을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만들면 회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음. 등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발기 설립일 때는 검사인이 이게 변태살인 조사 보고 후 또는 법원의 변태살인 변경 처분이 있을 때는 그 후에 2주 이내에 한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 종결 후 또는 창립총회에 의해서 변태 설립을 변경하자 이렇게 했을 때 또 2주 내. 그래서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일정한 경우에 조사하고 변경 그 변태 설립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변경한 후에 2주 이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 대표이사가 하죠. 그리고 이제 등기 사항은 우리 37조 2항에 있어요. 그 자본금은 등기 사항이고 정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본금은 등기는 하지만 어떻게 정관은 기재 안 되고 국격합니다. 왜 무슨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수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이제 효력을 보세요. 이제 등기가 되면 딱 등기가 돼요. 이제 그러면 사람으로만 태어났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주저됩니다. 비로소 주저된다. 설립 등기로서 비로소, 비로소 이제 주주가 되는 거야. 언제부터 주주가 된다고? 등기되면서, 등기되면 이제 주주가 돼. 비로소, 비로소 주주가 된다. 본래적 효력은 뭐냐면 회사가 성립합니다. 창설적 효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갑 주식회사, 법인격 취득하고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야. 알았지? 얘들은 그렇게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야. 아,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 위해 태어난 회사, 상인들이야. 알았지?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게 보세요. 그 여러분도 무에서 유로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 이제 부수적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부수적 효력. 음. 옵션 주식의 인수 무효 취소를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제한하는 거야. 등기가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설립되는데 여기서 봐. 이게 설립되는데 이게 막 등기가 이제 딱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공통사항은 정관 작성에서 주식 발행 사항.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도 이제 등기, 여기도 등기. 이게네. 그래서 이제 공통사항은 정관 작성과 어떻게 해요? 이 주식 발행 사항은 공통.
나머지 각자 하다가 설립 등기도 공통. 알았죠? 공통, 공통. 그 공통되는 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게 등기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아, 인수가 잘못됐다? 납입이 잘못됐다. 이게 이사감사 법률도 문제 있었다. 이게 조사를 했는데도 문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하자가 큰 거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주식의 인수와 무효를 제한한다. 이해됐어요? 무효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해제는 다른 말이니까 이거 몰라 되고, 이제 무효 취소가 안 된다.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주식 인수가 되고 주식을 이제 내가 사고 돈을 냈어요. 확정 자본주의에 의해 전부 인수 전액 납입해야 돼. 100% 해야 된다. 맞죠? 원래 수권 자본주의인데 이것들은 우리 확정 자본. 그런데 주식 등기 후에 주식 인수 및 취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등기 후에는 이제 끝났어. 근데 주식 인수 및 취소에 취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쌍꺼풀이 없어요. 그 엄마 다시 몸으로 들어가서 밀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눈을 이렇게 눈을 비비던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눈을 비벼가지고 뭐 테이프를 붙이던가 아니면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눈이 쑥 들어가지고 쌍꺼풀이 지던가 아니면 의술을 빌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아, 아가야 너 미안하다. 나 쌍꺼풀이 생길 때까지 다시 나오더라면서 쭉 밀어넣어가지고 막 아기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아 괜찮아 쌍꺼풀이 있으면 내가 빼줄게 뭐 이래요? 미쳤습니까? 그런 거 안 되잖아. 똑같은 거야. 태아 속에 있을 때 문제된 게 딱 끝나면 이제 얘기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이거는 뭐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얘기했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권리주 양도가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권리주 양도 제한. 자, 권리주란 말은 우리 주식 인수인이 갖는 주식을 권리주로 했죠. 이 양도 넘기는 것이 제한이 해제된다. 양도가 제한된다는 말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이게 해제된다는 말은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예. 권리주 주식 인수인이 갖는 주식의 성격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주식의 양도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넘길 때는 이 주권을 이렇게 주는 거야. 주권. 주권은 뭐냐? 주주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에요. 그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그 식권을 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주잖아. 또 상품권을 사면 그 종이 쪼가리인데도 뭐 상품을 그 대가만큼 10만 원, 100만 원씩 살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주식을 양도할 때는 무엇을 넣는다? 자, 주식을 양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주권, 종이 쪼가리. 내가 주주란 걸 표창하는 그 학생증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여권, 외국 났을 때,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 자, 주식을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권이 필요하다. 그럼 주권 언제 나올까요?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주권 후, 아니, 아니, 주권 언제 만들어야 된다? 등기 후, 설립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돼. 그럼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단 팔 수는 있어서. 팔 수는 있지. 근데 홀딩, 대기돼 있어. 왜? 6개월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나오고 한다. 근데 주권 없이 양도했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끼리는 소용이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 주식의 양도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주권 언제 만드냐? 이게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돼. 6개월 이내 만들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6개월 되는 날에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등기 되자마자 바로 만들 수 있고 그럼 몰라 알았지? 그냥 기다려야 돼. 권리주 양도 제한이 이제 제한됐어. 권리주 양도 아직 등기도 안 됐는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나? 사고 팔 수는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사는 사람도 웃긴 사람이지. 주권도 없는데 왜 사 그걸? 이해됐습니까? 권리주 양도 제한이 설립 등기 후 주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등기가 되면 주권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양도 제한이 해제된단 말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럼 그전에는 등기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원칙으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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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지? 왜? 주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주권 언제 나와? 너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나올 거야. 기다려야 돼. 홀딩. 알았죠? 예. 웨이팅 해야 돼.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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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그럼 언제부터 주가 되냐? 설립등기 시에 됐잖아.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했잖아. 이게. 설립등기로서 비로소 주주가 된다고. 이때 뭐 주권을 받아야지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주주가 된다고? 예, 등기되면 주주가 되는데 그럼 네가 확실한 주주인지를 어떻게 해? 예, 이 주주의 지위를 팔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뭐 그 주주라는 지위의 유가증권인 뭐 주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주권을 언제 만든다고? 등기 후 6개월. 그 6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교부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주권 발행의 허용이 강제된다. 왜 주권 발행이 강제될까? 주식을 양도했잖아. 왜 주권 발행이 강제되는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설립등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주식 양도가 가능해진다. 왜? 이제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만약 그러나 6개월이 경과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 자식들이 회사가 아직도 안 만들었어. 이쪽.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권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책 사유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권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와, 본래적 효력은 이게 창설적 효력이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주식의 인수 제한, 취소 제한이 안 된다.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무효할 수 없다. 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주권을 넘기기 때문에 주권 발행이 강제되기 때문에 그렇다. 설립 무효의 주장이 제한된다. 자, 설립 무효의 제한. 자,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알았죠? 예. 그리고 취소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옵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거슬러 와. 이걸 소급한다 그래. 소급.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아예 없는 거고, 유효는 자, 취소는 처음부터 있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보면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해서 쭉 취소하면 처음부터 와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없지만 취소는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설립 무효의 주장을 제한한다. 즉,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게 해서 설립 무효야. 주장할 수 없어. 근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배우는 주식회사 설립 무효의 소송이 있어요. 취소의 소송이 아니라. 여기 봐봐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모집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회사가 보세요. 이게 운영 중에 이거 봐 이제 정관 작성되고 블라블라 등기되고 회사가 장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설립 무효의 주장이 나와. 무효의 주장이. 그럼 회사는 계속 장사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회사가 없어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처음부터 와서 소급해서 여기서부터 다 없던 게 될까? 앞으로 이제 없어야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게 취소의 소가 제기된다 이 말은 이게 왔다가 이제 취소 거슬러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없던 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수많은 이해관계들 다 어떻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립에 하자가 있다 했을 때는 무효만 된다 이 말이야. 취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주식회사 설립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설립 등기 후 정관 작성이 문제 있다. 또는 주식 인수와 납입에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설립 절차에 문제 있다. 회사 문 닫읍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단순히. 알았죠? 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진짜 이렇게 큰 하자가 있을 때 이걸 다투려면 소송으로 가라 이 말이야. 소송. 뭐로 간다? 소송으로 간다. 자, 그래서 또한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 있어요. 발기인이 인수담보, 납입담보가 있어. 인수 100%다 인수했느냐, 돈 100%다 했느냐, 이거 못했을 때는 책임은 뭐예요? 이건 가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자본주의의 모습에 파생되는 원칙이죠. 전부 인수, 전부 납액하지 않았을 때, 하자 발생했을 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이제 어떤 경우든 조사나 그다음에 이제 변태 설립 다 처분 후에 2주 이내 다 하는데 대표이사가 하죠. 그다음에 자본금은 등기는 하지만 정관은 기재하지 않아. 우리 정관 안 기재해서 왜 주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등기의 효력은 바로 창설적 효력은 본래적 효력이고 부수적 효력에 대해서 이게 하자했다고 무효 취소 주장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권 발행이 강제되고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야 되고 자기인의 자본중실 책임이 또 적용된.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설립등기의 효력,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본래적 효력은 창설적 효력이에요. 법인격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당연 상인이기 때문에. 부수적 효력, 주식 인수의 무효 취소가 제한된다. 맞죠? 그 다음에 권리주 양도 제한이 해제된다. 즉, 이 말은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주권 발행이 강제된다. 왜? 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 등기 6개월 내. 그러나 6개월이 경과되도록 주권 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권 없이 주식 양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 설립 무효 주장이 제한됩니다. 주장하려면 소송으로 갑니다. 주식 설립 무효 소송으로 된다.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다 확정 자본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효는 처음부터 제로 효과 없어요. 근데 취소는 처음에 효과가 있다. 취소권자의 취소나 의사 표시를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와서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된다. 결과는 같지만 얘는 바로 효력이 없지만 얘는 갔다 오는 거야. 알았죠? 이거에 전부 다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이 뭐야? 유효지, 유효, 유효. 이해됐어요? 예, 유효다. 유효.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남은 게 이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주식회사 설립에 하자에 관한 소송이 있어요. 이제 소송을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자, 보세요. 이제 개념을 좀 보시면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의 소송이에요. 취소의 소송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왜 이게 왜? 왜 무효나? 이 소급하면 안 돼. 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이게 수많은 이해관계인데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예, 취소는 없고 무효야. 그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는 이렇게 의해서 이제 수급해서 무효된다. 이거 이제 아까 개념을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설립 절차 발기설을 예를 들게요. 이제 아까 정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주식의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조사 등기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운영되고 소송이 제기됐어요. 이 회사가 무효다. 그래서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판결이 만약에 취소 소송이라면 소급표가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피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안 되고 무효 소송은 장래효예요. 장래효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판결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예. 이걸 이제 무효 소송이래. 우리는 취소 소송은 채택하지 않고 무효 소송 채택하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설립 등기 후, 그럼 설립 등기 후에 이게 판결이 이제까지 이제 이런 뭐 장래 이제 판결이 나오면 이제 만약에 이제 판결이 나왔어. 판결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제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원고라거든요. 원고가 제기한 사람들이 이겼어. 그럼 승소했죠. 그럼 회사가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졌어, 패소했어. 그럼 회사 문제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잘 운영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설립 등기부터, 잘 들으세요. 무효 판결시까지, 무효난까지 회사 존재를 인정해준다. 이걸 우리가 사실상 회사, 하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됐을 때 막 주가가 막 떨어지겠죠? 그리고 정관 작성부터 이게 등기 시까지, 여기 등기 시까지 회사를 우리가 뭘로 해서 설립 중에서 그다음에 퇴하라고 있다. 또 개념 두 개 개념. 이거 기억하면.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인적에서 한 명 합자의 사이에는 설립에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 무효 다 돼요. 얘들은. 왜 그러냐면 정관 작성 후 바로 승계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어요. 이렇게 주식 인수 납입 이런 절차가 없어요. 주식 인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뭐 소급해도 뭐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해서 특별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타임을 좀 끊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요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립 관여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